오늘은 많은 중장년분들이 공감하실 주제, 바로 흰머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 거울 앞에 섰는데 어느 순간 문득 눈에 띄는 한두 가닥, 아니면 작은 뭉치의 흰머리가 정수리나 관자놀이 근처에서 불쑥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왠지 모르게 나이가 더 들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지요.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염색입니다. 염색약으로 가리면 분명 며칠은 젊어 보이고 기분도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요. 염색약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도 해마다 반복되다 보면 두피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학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몸속에서부터 문제의 뿌리를 바로잡아 머리카락이 스스로 다시 검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간단한 머리카락 회복 비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으며 약을 먹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매일 밤 잠들기 전 편안히 침대에 앉아 주먹으로 몸의 특정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동작 하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흰머리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뿌리가 검게 바뀌는가 하면 일부 부위에서는 다시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이 돋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급히 판단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차분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상님들이 전해주신 한의학 지혜를 바탕으로 흰머리가 생기는 근본 원인을 함께 짚어보고 머리를 두드리는 이 간단한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원리와 실천 포인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에는 흰머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분명히 희망과 과학적인 이해를 함께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80을 넘어서도 윤기 나는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겨우 40을 갓 넘겼을 뿐인데도 이미 흰머리가 듬성듬성 피어나는 걸까요? 현대의학의 시각으로 보자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의 뿌리, 즉 모낭 깊숙한 곳에는 아주 작은 색소 공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멜라닌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검은색 색소, 즉 멜라닌을 만들어내는데 이 색소가 충분히 생성되면 우리의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윤기나고 검푸르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공장이 나이가 들면서 노후화되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혹은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로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묵묵히 일하던 멜라닌 세포들이 하나둘 지쳐 쓰러지고 결국은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추고 맙니다. 재료가 옅고 생산도 끊기니 머리카락은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닌 하얀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 들면 색소 공장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을 은퇴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통 한의학은 이 현상을 훨씬 더 깊고 넓게 바라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털이 아니라 우리 몸속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창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내부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그 신호가 머리카락의 색과 윤기 숱의 변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의학적 관찰에 따르면
흰머리가 잘 생기는 체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며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심스럽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혈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한의학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매우 상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피가 충분히 돌고 남았을 때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는다는 말은 단순히 여유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몸속에 피가 넉넉하고 넘쳐 흐를 정도로 건강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넓은 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밭을 적시는 것이 바로 기와 혈, 즉 우리 몸의 에너지와 피입니다. 이 에너지가 강하고 피가 넉넉하게 흐르면 땅은 촉촉해지고 영양분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비옥한 밭에서 자라는 작물은 당연히 뿌리도 깊고 줄기도 굵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기혈이 흐르는 몸에서 자라는 머리카락은 윤기 있고 검푸르며 부드럽고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유로든 기혈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은 점점 메말라가고 수분과 양분이 부족한 땅 위에서 자라는 작물은 힘없이 말라가며 노랗게 바래고 뿌리째 뽑히기도 쉽습니다.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광택을 잃고 건조해지고 잘 끊어지고 빠지기도 쉬우며 심한 경우 뿌리에서부터 흰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면 머리카락이 검고 윤기 있는 분들은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입술도 도톰하며 기운이 넘치고 정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주 어지럽거나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곤하고 안색이 누렇거나 손톱의 반달 무늬가 사라진 경우라면 이미 기혈이 많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흰머리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신장이 약해진 분들입니다. 신호라는 말은 중장년층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신장 기능과 머리카락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신기의 빛은 머리카락에 드러난다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단지 윤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과 정기의 총체적인 발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 에너지의 상태가 어떤지를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속의 신장을 하나의 강력한 충전 배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배터리는 우리의 생명 에너지인 신정을 저장하는 곳으로, 우리가 젊을 때는 배터리가 만충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힘이 넘치고 머리카락도 검고 윤기나며 풍성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수십 년을 써오다 보면 이 배터리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다가 밤마다 늦게 자거나 과로를 반복하거나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신장의 에너지는 더 빠르게 고갈됩니다. 이렇게 충전이 어려워진 신장의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신정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상,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는 중장년층에서 흰머리를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체질에 속하는 분들은 단순히 흰머리 외에도 불면증, 꿈이 많고 자주 깨는 수면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기억력 감퇴, 허리가 시큰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 소변이 잦아지는 현상 등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는 배터리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을 자주 겪는 분들입니다. 요즘 사회는 너무 바쁘고 삶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일의 압박, 가족과의 갈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긴장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겨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삼키는 분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감정을 자주 억누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루하루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쌓아갑니다. 혹시 흰머리와 이런 감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문이 드시나요? 사실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불안, 초조, 걱정 속에 살아가면 우리 몸의 근육, 특히 머리 피부 아래에 있는 미세한 근육들까지도 긴장 상태로 굳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피 근육이 계속해서 조여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혈관이 압박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두피 속 혈관은 마치 머리카락 뿌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고속도로와 같은 존재인데, 그 혈관이 눌리고 좁아지면 피가 제대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을 실은 혈액이 머리카락 뿌리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을 검게 유지시켜주는 색소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고, 결국 머리카락은 천천히 색을 잃고 하얘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율신경계 전체가 흐트러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내분비 기능이 불안정해지면서 흑색소의 생성 자체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머리카락에 필요한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져도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흰머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 보약 관리법을 써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말하자면 흰머리를 막는 가장 좋은 약은 밝고 따뜻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루하루를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힘든 일도 가볍게 흘려보내는 여유를 갖는 것, 그 자체가 머리카락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비법일 수 있습니다. 흰머리를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바로 몸속에 열이 많은 혈열 체질입니다. 이 말은 다소 생소하고 한의학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피 속에 불이 너무 많은 상태, 즉 열기가 지나치게 올라간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맑고 순한 흐름을 잃고 뜨겁고 자극적인 성질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혈열은 생기는 배경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음식이나 외부 자극으로 인해 생긴 실열, 즉 실질적인 뜨거움입니다. 예를 들어 자극적인 양념 기름지고 튀긴 음식, 매운 고기류나 숯불구이 같은 것을 자주 드시는 경우, 또는 여름철 뜨거운 바람과 열기를 오래 맞은 경우, 이런 식의 열이 몸속에 들어오면 마치 가스불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냄비처럼 속이 끓어오르고 뚜껑이 들썩이듯 온몸이 과열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며 찬물을 자꾸 찾게 되고 대변이 딱딱하고 보기 힘들어지며 괜히 짜증이 나고 쉽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심하면 코피가 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는 열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몸속이 말라버려 생긴 허열, 즉 가짜 열입니다. 이건 주로 중장년층이나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겉보기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손발이 뜨거운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적셔주는 음기, 즉 수분과 진액이 오랜 시간 동안 부족해진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냄비 속에 물이 거의 다 졸아들고 남은 게 없는데도 불은 계속 켜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땐 냄비 바닥만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안에서 뭐가 익는 게 아니라 그냥 타들어갑니다. 이 체질을 가진 분들은 손바닥과 발바닥 가슴 중앙이 자주 달아오르고 밤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쉽게 잠을 설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볼이 이유 없이 붉게 달아오르고 혀를 내밀어 보면 혀가 새빨갛고 윤기가 없습니다. 이렇듯 몸 안의 열이 정상이 아닌 방식으로 높아져 있을 때
그 혈액이 머리카락 뿌리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뜨거운 물로 연약한 꽃을 자꾸만 들이붓는 격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꽃이라도 펄펄 끓는 물을 주면 시들고 말듯 머리카락 뿌리 역시 타들어가며 검은 색소를 만들 능력을 점점 잃게 되고 결국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점점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유형, 기혈 부족형, 신호형, 스트레스형, 혈혈형 어느 하나라도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끼신다면 단순히 외모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꼭 주의 깊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흰머리는 단순한 나이 들음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와 체력 기운의 상태가 보내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다스리는 것. 다행히 우리의 조상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몸과 머리카락의 관계를 관찰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실천 가능하고 검증된 3가지 핵심 방법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몸속에서부터 흰머리를 다스리는 내복법, 나머지 2은 몸 바깥에서 실천하는 외치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3가지를 함께 병행할 때 가장 좋은 시너지를 냅니다. 이름하여 한방 삼총사. 이 3가지가 함께하면 머리카락은 물론 몸 전체도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백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2가지 핵심 과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약해진 몸속에 생명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고, 둘째는 혈액 안에 숨어있는 뜨겁고 자극적인 열기를 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노련한 장군처럼 한 손에는 보충을, 한 손에는 해독을 쥐고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처방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그런 조화로운 지혜가 옛 문헌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조선 중기 건강서에서 전해 내려오는 상마환이라는 내복용 비방이 그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이 처방의 핵심은 2가지 재료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부드럽게 생명력을 보충해주는 검은 깨이고,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열기를 식혀주는 뽕잎입니다. 이 2 재료는 마치 한 사람은 온화한 역할을 맡고 다른 한 사람은 단호한 역할을 맡아 서로 절묘하게 호흡을 맞추는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검은 깨는 그 자체가 검은 빛을 띠고 있어서 전통의학에서는 신장 기능을 북돋는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고소함처럼 체내에 천천히 스며들며 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생명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 깨가 충분히 보충되면 우리 몸의 기초 에너지가 안정되고 머리카락의 뿌리도 튼튼해집니다. 마치 뿌리가 깊게 내려간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모발도 윤기 있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됩니다. 또한 전통의학에서는 검은 깨가 몸의 주요 에너지 통로인 인맥과 동맥을 원활하게 열어준다고 보았습니다. 인맥은 몸속의 혈류를 다스리는 큰 강줄기요, 동맥은 기운의 흐름을 주관하는 중심축입니다. 이 2 경맥이 원활하게 흐르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모발은 그 흐름의 말단에서 충분한 영양을 받아들여 더욱 건강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반면 뽕잎은 그 성질이 시원하고 맛이 은은하게 달아 몸속에 불필요한 열을 내려주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가을철에 채취해 잘 말려둔 뽕잎은 더위어 없이 귀한 약재로 쓰이는데 열독으로 인해 생긴 피부 트러블이나 가려움, 그리고 혈액 속의 탁한 열기까지 부드럽게 식혀주는 힘이 있습니다. 동시에 간의 열기를 안정시켜주어 쉽게 화를 내거나 마음이 들뜨는 증상에도 효과적입니다. 검은 깨가 몸속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면 뽕잎은 몸속을 맑히는 정화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한쪽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다른 한쪽은 넘치는 것을 걷어내는 이 균형이야말로 백발을 다스리는 데 있어 근본적인 힘이 되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좋은 비방은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믿을 수 있는 약재상에서 볶아서 처리한 질 좋은 검은 깨와 잘 세척된 마른 뽕잎을 준비합니다. 비율은 검은 깨 2목, 뽕잎 1몫입니다. 각각을 분리해 최대한 곱게 갈아준 다음 잘 섞어 밀폐용 유리병에 담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두 숟가락씩 섭취하는데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꿀을 살짝 섞어 반죽처럼 먹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손으로 조그만 알약 모양으로 빚어 한 번에 삼켜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하다가 말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급함보다는 끈기가 일시적인 노력보다는 생활의 습관이 백발을 되돌리는 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백발을 근본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내복요법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통 한의학에서는 여기에 더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외부 자극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특정 혈자리를 자극하여 기혈순환을 원활히 하고 머리로 향하는 영양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지압입니다. 특히 머리의 정수리 근처에는 머리카락의 생장을 촉진하고 빠지는 머리카락을 막아주는 3개의 중요한 혈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3군데는 마치 생명의 샘처럼 우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적셔주고 회복시켜주는 곳입니다. 바로 족손혈, 옥침혈, 백회혈입니다. 먼저 족손혈은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위치는 아주 찾기 쉽습니다. 양손을 귀에 대고 귀를 앞쪽으로 살짝 접어 얼굴 방향으로 눌러보세요. 이때 접은 귀의 바로 윗부분이 두피와 맞닿는 경계지점이 족손혈입니다. 이곳은 양경락 중 3초경에 속한 핵심 혈자리로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지압해주면 머리 양옆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단단하게 뭉쳐있던 두피가 서서히 풀리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모낭까지 도달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땅에 물이 스며들듯 말라가던 뿌리에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옥침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후두부 즉 뒤통수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뒷머리 중앙에서 가장 튀어나온 뼈를 기준으로 그 아래로 머리카락 경계선을 따라 손가락 2-3마디 정도 내려갔을 때 움푹 들어간 지점이 바로 옥침혈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머리의 혈액순환을 돕는 것을 넘어서 신장 에너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침혈은 방광경에 속한 혈자리인데 방광경과 신장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옥침혈을 자극하면 간접적으로 신장의 기운을 북돋우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곧 머리카락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회혈은 우리 머리의 한가운데 모든 기운이 모이는 교차점과도 같은 곳입니다. 찾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쪽 귀의 끝에서 머리 위로 수직선을 올리고 코의 중심에서 수직선을 올렸을 때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백회혈입니다. 이름 그대로 수많은 경맥이 모이는 자리이자 모든 양기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그시 눌러주면 온몸에 퍼져 있던 양기가 다시 정수리로 모이기 시작하고 혈류가 위쪽으로 힘차게 올라가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데 있어 이만큼 강력한 지원군이 또 있을까요? 새 혈자리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아침, 기상 직후나 밤에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때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양손의 검지나 중지의 지문 부위를 사용하여 손톱이 아닌 손가락배로 자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강도로 천천히 지압을 시작합니다. 지압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며 각 혈자리마다
50회에서 100회 정도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순간 해당 부위가 약간 따뜻해지거나 은은한 저릿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기운이 통하는 느낌, 즉 가장 이상적인 자극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외부에서의 자극과 내부에서의 보양을 함께 병행하면 우리는 백발이라는 신체의 경고등을 점차 끄고 본래의 건강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꾸준함과 정성이 머리카락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는 몸속을 다스리는 내복요법과 머리카락 뿌리에 생기를 불어넣는 지압요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오늘 영상의 핵심 중의 핵심, 바로 마지막 비장의 비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바로 다리 옆선을 따라 담경을 두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동작은 마치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을 여는 총 스위치와 같아 머리까지 충분한 기혈을 끌어올려 백발의 뿌리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의 열쇠가 됩니다. 흔히들 젊은 나이에 흰머리가 생기면 이건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들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랜 한의학 실천 경험에 따르면 진정한 유전적 질환은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오히려 가족 구성원끼리 오랜 시간 같은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공유하면서 생긴 후천적 영향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후천적 흐름을 끊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직접 몸을 바꾸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담경 두드리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담경일까요? 전통 한의학에서 담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기관이 아닙니다. 담은 판단력과 실행력의 중심이며 담즙의 분비가 원활해야 우리가 먹는 음식 속 영양소가 위와 비장에서 잘 흡수되어 기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담의 기능이 활발해야 기혈의 근원이 든든해지고 그 기혈이야말로 머리카락을 윤기나게 만드는 생명의 자양분입니다. 실제로 담경을 꾸준히 두드린 분들 중에는 하얗게 변했던 머리카락이 서서히 빠지고 그 자리에서 건강한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경우는 머리카락이 마치 먹물이 번지듯 뿌리부터 회색 갈색을 거쳐 서서히 검은색으로 바뀌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게다가 이 동작에는 생각지 못한 부가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다리 바깥쪽, 즉 허벅지 옆에 몰래 쌓인 군살이 이 동작만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경이 바로 허벅지 옆선을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담경의 순환이 막히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지방이 이 부위에 집중되어 엉덩이는 넓어지고 다리는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담경을 매일 꾸준히 두드리면 마치 배수관을 청소하듯 이 부위를 정화하고 순환을 촉진시켜 한 달에서 2달 만에 바지가 헐렁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도 종아리에 알이 굵게 잡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담경 순환이 정체된 증상이며 담경 두드리기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편안한 자세를 잡습니다. 의자나 침대에 앉아서 두 다리를 자연스럽게 굽히고 힘을 뺍니다. 둘째, 담경의 위치를 찾습니다. 간단하게는 바르게 서서 양팔을 늘어뜨렸을 때 중지손가락이 닿는 바지 옆선 그 선이 바로 허벅지에서 담경이 흐르는 길입니다. 셋째, 양손을 편하게 주먹 쥔 상태로 약간 빈 공간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두드릴 때 통증 없이 자극이 깊이 전달됩니다. 넷째, 엉덩이 바로 아래 가장 들어간 부분에서 시작해 무릎 옆까지 허벅지 바깥선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위에서 아래로 두드려 내려갑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4구간씩 두드리면 1회가 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쪽 다리에 하루 50회에서 100회씩, 양쪽 다리 합쳐 하루 총 100회에서 20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단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으면 그만두자는 마음은 금물입니다. 몸이 쌓아온 문제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최소한 몇 달 이상의 성실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담경 두드리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내 몸을 안에서부터 개조해주는 느리지만 강력한 변화의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하루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당신의 체형,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신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꾸준히 두드린 그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흰머리를 과학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내용이 많았던 만큼 기억하기 쉽도록 지금부터 핵심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흰머리 개선을 위한 3가지 실천 전략 하나씩 다시 짚어봅시다. 첫째는 몸속을 다스리는 내복요법입니다. 조선시대 고방에서 유래한 상마환의 원리를 배웠죠. 검은깨로 신장의 근본을 보강하고 뽕잎으로 혈혈을 식혀서 머리카락이 자라기 좋은 내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둘째는 머리 위의 3곳, 발자혈, 옥침혈, 백회혈을 매일 마사지하는 외부 자극 요법입니다. 이 혈자리들을 꾸준히 지압해주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귀한 영양이 머리뿌리까지 도달하여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강력한 핵심 비법, 바로 담경 두드리기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우리 몸의 소화 흡수력, 기혈 생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어 흑발이 자라나는 근본적인 힘을 북돋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실천을 이어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들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내심입니다. 오늘 소개한 어떤 방법도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흰머리를 없애주는 비방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밭과 같아서 척박했던 땅이 다시 비옥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양치질처럼 생활의 일부로 만들며 천천히 꾸준히 이어가 주세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하고 놀라는 변화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두 번째,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방법을 병행하며 복합 전략을 쓰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큽니다. 담경을 두드리고 혈자리를 마사지하는 것과 함께 마음을 밝게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검은 콩이나 호두 같은 신장을 돕는 음식까지 함께 챙기면 여러 방면에서 기혈이 살아나 훨씬 빠른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동작이든 자신의 몸에 맞는 강도로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선에서 실천하는 게 기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실천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흰머리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실질적인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나에게 또는 내 가족 친구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꼭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매번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천천히 나이 들어갑시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